자, 엔비디아가 거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거품이다? 미친 소리죠.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이 12위예요, 삼성전자가. 오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1300조라고요. 오늘 하락이 왜 나왔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반드시 알아야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아주 오랜만에 좀 하락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4.3%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21만 3천원 선에서 다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때부터 약 13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죠.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명분을 분명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이번 구간 역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폭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텐데,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 조정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기간 조정을 주시해야 된다. 이번 구간을 우리가 이때쯤에 와 있을 확률도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도 보시면 이때랑 똑같이 RSI 80으로 찍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처럼 흘러갈 확률을 우리는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4%가 넘게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터진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쫄 필요만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소식. 간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지금 미장이 또 하루 만에 어제 상승분을 또 반납을 했었거든요. 나스닥이 1.18% 하락이 좀 나왔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바로 이 엔비디아의 급락이 좀 나왔었잖아요. 5.5%가 빠지면서 이 분위기를 좀 끌어내렸던 것인데요. 이유는 또 명확합니다. 자, 월가에서 말을 하길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투자 비용은 미친 수준이다. 너무나도 천문학적이다. 타겟이 온통 이 엔비디아로 향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알고 나서 우리 삼성전자를 또 보면 또 무슨 일이야? 분명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보다도 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장이 빠져도 버티고 미장이 상승이 나오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는 구조. 이러한 습성은 아직도 깨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닥이 이렇게 52주 신고가가 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강하다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의 구간 조금은 쉬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나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우리가 이때쯤에 와 있을 확률을 분명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번 구간도 이러한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팅을 분명 해야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의 습성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자,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바로 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구간도 그랬었고요. 직전의 구간도 그랬었고 또 10만 전자를 뚫으러 갔을 때도 여러분들 분명히 이러한 습성이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의 단기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만 1,000원 부근인데요. 지금 이 5일선과 11선에 대한 이야기 조금은 있죠. 이 11선이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분명히 버텨낼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점을 우리는 반드시 정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이 꼴이 있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진작에 이 구간에서 담았을 겁니다. 기준점을 반드시 정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웅덩이가 나와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약 20만 1,000원 부근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 가격을 분명히 주시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월요일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의 최신 소식들 싹 다 준비해 왔는데요. 뉴스, 주가, 대응 전략 싹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요일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요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가 얼마나 뜨거운 경쟁을 하고 있는지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요. 자, AMD, 메타의 1,000억 불 AI 칩 공급, 이거에 대한 수혜는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업계에서는 메타가 지금 6GW짜리 AMD의 가장 최신형 가속기죠. MI450입니다. 이걸 5년 동안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MI450에 삼성전자의 HBM4가 탑재가 됩니다. 지금 품질 테스트도 끝냈고요. 삼성전자의 독점 납품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전망을 해주고 있죠.
굳이 따지자면 방향성이 이렇게 좀 잡히고 있는데요. HBM4입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고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30%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요 AMD가 이번 HBM4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AMD 둘 다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납품되는 물량이 엔비디아보다 AMD한테 오히려 더 쏠리고 있어요. 왜? 돈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는 고객사들의 경쟁을 완벽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시장에 대한 캐파죠. 자,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아닌 시장 자체를 통째로 삼켜버리겠다. 삼성전자는 고려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하이닉스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이닉스는 HBM4, 엔비디아 말고 밝혀진 고객사가 있어요? 없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AMD, 심지어 테슬라, 그리고 퀄컴까지 지금 밝혀진 고객사만 4군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3 때의 실수를 완벽하게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빠졌는데도 6181포인트. 또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우리가 정말로 지금 삼성전자를 공략하지 않고서 100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 하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26일 어제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27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 관심 종목은 바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진핑과 연관 있는 국내 제약주를 보자. 바로 어젯밤이었죠. 이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한마디가 좀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 바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이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자, 일단 가장 컸던 부분 첫 번째 요 초록색 선 120일 장기 평선에 대한 돌파죠. 최근에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잖아요. 자,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권이 될 수가 있겠다. 어제 다시 5일선을 안착을 시키면서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 뉴스죠. 어제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은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바텍만의 좀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바텍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8.4%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시가 오히려 1% 빠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28, 9%가 넘죠. 여러분들,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다음 주 3월 3일까지가 또 휴일이니까 돌아오는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모차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금요일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요 보고서를, 이 리포트를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요. 자, 바로 이 맥쿼리 증권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목표가가 좀 나왔죠. 자, 그 마치 34만 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0만 원, 아주 파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분명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봐요. 자,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특수현상, 그리고 D램 품귀 현상,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전자는 고객사들끼리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여전히 두 기업은 대체가 불가능한 기업이라는 거죠. 34만 전자, 170만 닉스,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주가에서도 아직까지도 70%가 넘는 기대값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의 웅덩이 또 다음 주에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때 보이시죠, 여러분들? 털리지만 마세요, 제발. 제가 영상 초입에 말씀드렸던 요 기준점 있잖아요. 요거 반드시 잡아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구간, 가격 좀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지금의 구간 여전히 홀딩이 맞고요. 분명합니다. 다만 이 신규 진입자분들이라면 조금은 다르죠. 저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1차로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2차로 대응을 하고, 그게 이제 20만 1,000원 부근이거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21선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3차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충분히 다시 담아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지금의 장에서 잘 대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때 또 이때 요때 잘 좀 기억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목요일의 미장은 하락이 동반된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유는 이거 엔비디아의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지만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투자는 현재 너무나도 천문학적이다, 미친 수준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결코 처음 맞닥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6270포인트, 코스닥 1194포인트, 52주 신고가 나왔었죠. 자, 미장이 빠져도 버티는 구조, 그리고 미장이 상승을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는 국장의 특성, 이게 지금 장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국장의 특성은 당분간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중요했던 부분 하나 더, 전제가 깔려있죠. 또 이 케빈 워시가 비둘기성 스탠스를 어제 취했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적어도 3월달만큼은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개장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다음 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이렇게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랬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요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요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 또 인공지능 버블이니 뭐 관세 폭탄이니 안 좋은 소식들이 또 스물스물 들리고 있지만 이게 결코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의 이 봉이 다시 한 번 더 대변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우리의 전략대로 또 버티다 보면 한 달 뒤 또는 두 달 뒤 분명한 결과물을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